오늘 이 시간에는 코스피 종가 신고가 돌파, 하지만 외국인 매도 전환, 셀트리온 공매도 감소의 의미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코스피 종가 기준 신고가 행진 지속될 것인가? 두 번째, 외국인 매도 전환, 그 이유는?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감소, 공매도 세력의 의도는?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불안한 횡보이지만.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긴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에 의해서 지난 주말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반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47%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미국 시장도 여기서 조정 과정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죠. 6월 16일 FOMC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심,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상향 쪽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상반된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서 신고가를 돌파를 합니다. 3252포인트를 기록한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985포인트죠. 주말 미국 시장 강세로 인해서 양시장이 모두 아침 출발 시점에서는 상승세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피 지수는 그러나 이를 극복해내면서 플러스로 상승 반전, 신고가로 넘어가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하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시장은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주 중심의 구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일단 코스피 지수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강세 쪽으로 갈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있고, 비록 코스닥이 오늘 음봉으로서 조정이 나왔지만 추세적으로는 역시 상승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중요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히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네 가지 다 만기가 돌아오는 날이죠. 이에 따라서 약간의 눈치 보기 형태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러한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여기서 바로 코스피 지수가 연속 상승보다는 속도 조절을 해나가는 상황으로 현재 시장 내면적으로서 주도주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공매도는 감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도 2.19% 금액 비중으로 지난 금요일보다 감소하는 공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거래 대금 측면에서는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만 코스닥도 역시 감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4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1800억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991억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한 종목군들은 삼성전자잖아요. 1195억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사는 모습이 좀 나오다가 오늘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두산중공업, HMM, 현대차, 대한항공, 포스코,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있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기아, LG화학, 네이버, 한국전력,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카카오, 이런 순서잖아요.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자금 가운데서 특히 미국계 자금들의 유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이 표는 오늘 발표된 지난 5월 달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판 쪽이 미국이잖아요. 미국계 자금들이죠. 즉 미국계 자금들의 성격이 패시브 자금들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워낙 많이 판 상태이고, 이에 따라서 6월 지난주 들어와서는 다시 매수로 좀 바뀌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주 쿼드러플 위칭데이 만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선매도의 가능성 쪽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따라서 지금 5월 달의 상황들은 이제 5월 달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특히 MSCI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고, 6월 상황들, 앞으로 상황들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나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 쪽에서도 팔 만큼 팔았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일도 조금 나오고 수요일 목요일도 조금 외국인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쿼드러플 위칭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의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이제 매수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지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심리적인 상황을 계속적으로 발목을 묶고 있는 것이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계속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6월 FOMC 16일이잖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8월 달에 공식적으로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달에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테이퍼링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202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22년 1년 정도 테이퍼링을 하면서,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본격적인 긴축이 아니죠.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동성의 공급 강도를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풀기는 푸는데 푸는 양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긴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2022년에 거쳐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2023년 내지는 22년 말 정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끝난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 끝난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표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간단하고 단순한 표입니다, 여러분. 제일 위에 나오는 것이 연준의 정책, 즉 연준의 보유 자산이죠. 이것이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보유 자산이 많다는 것은 공급, 즉 유동성을 공급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유동성을 흡수한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상황들을 보시면 되죠. 작년에 감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유동성을 급작스럽게 공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도 계속적으로 진행형입니다. 공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과거 상황들을 보시면은 지난 2013년에 5월 달에 테이퍼링이 언급이 되었고 2013년 12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앞으로는 2022년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막상 시작이 된 이 시점에서도 유동성은 계속 공급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유동성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5년 말에 가면서부터 해서 서서히 금리를 인상하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주가를 보시면은 중간에 조정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는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조정은 있었지만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서부터도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중간중간 조정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큰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죠.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따라서 경기와 물가 그리고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은 오히려 이제 경기가 좋다는 신호기 때문에 인식이 호재로 바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줍니다. 음봉이 연속으로 2개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1100으로 다시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나 공매도 비중은 뭐 크게 늘어나는 상황들은 아니죠. 단기적인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바닥을 탈출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1.6% 상승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116억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매도는 줄어드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 조정을 3일 정도 받은 상태에서 세우기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 조금 더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측면이지만 추세는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현대차는 좋은 모습을 장중에 보이다가 보합선으로 마감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210억 매도의 모습이 나오고 공매도는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는 언제든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LG화학은 외국인들이 331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 공매도도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아닌 상황으로 연출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바닥 다지기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주도주 맥락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2021년 올해 들어서 1월 달부터 해서
지난 5월 말 그리고 6월 중순 현재까지 제일 먼저 올라갔던 것이 바로 1번 쪽이잖아요. 1번 쪽에서 먼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2번 쪽에서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성장주 쪽에서는 카카오가 신고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쪽에서 따라가는 것이 지금 자동차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조만간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조금 더 쉴 것이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지금 바닥권, 바이오 제약 쪽도 바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시장의 큰 흐름의 주도주 맥락권들은 이제 성장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0.94% 하락세를 보이면서 26만 4,500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 음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좀 불안하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은 예상이 된 부분들이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끌어내리기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와 같은 음봉이 내일 하나 더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되고, 외국인들 27억 매수 우위를 보여주는 상황이고, 공매도가 크게 감소를 합니다. 오늘 9,100주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26만 5,628원이 되는 것이죠. 창구별로 보시면 오늘 조금 조용했죠. 아침에 JP모간하고 모건 스탠리에서 7,700주를 사고 그 이후로는 조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면서 눈치 보기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수량 기준으로서는 10,000주 정도를 셀트리온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것이죠. 기관들이 오늘 많이 파는 모습이 나왔죠. 따라서 바닥 다지기의 국면이 계속이 되는데,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지난주에 셀트리온은 꺾어내리려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했지만 오늘은 또 조용하잖아요. 쇼커버링 개념에서 매수가 오히려 조금 들어온 상태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5월 3일부터 지금까지 공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매도 잔고는 생각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금요일자 영상에서 제가 충분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요일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이에 따라서 5월 3일부터 오늘까지 공매도 세력들의 평균 가격은, 평균 매수 단가는 25만 9,315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아래선을 라인, 즉 26만원 전후선이 되는 것이죠. 이 26만원 전후선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동안 공매도를 계속적으로 하면서도 또 쇼커버닝으로 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었잖아요. 공매도만 일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쇼커버링을 해 나가면서 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한번 꺾어서 올리는 의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주가를 한번 꺾어 내리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여기서 한번 꺾이는 상황이 나오면은 오히려 기회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같은 큰 아웃라인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음봉을 보여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80억 매도를 보여주는 상황, 공매도 45,000주에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오죠. 공매도 평균 단가는 11만 7,966원이 되는 것이고요. 창구별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UBS에서 7,157주를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 종일 조용한 외국계 창구에선 모습,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상황, 추가적인 하락은 기회란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공매도 평균 가격은 11만 5,9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1만 6천원대 정도 밀리게 되면은 쇼커버닝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같은 맥락으로 접근이죠. 오늘 1.24% 하락하면서 35억의 매도가 나온 상황, 공매도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JP모간 쪽에서 7,300주를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매도하고, 아침에 UBS에서 좀 매도하면서 9,900주잖아요. 그리고 조용한 모습이죠. 그래서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은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창구별 움직임을 봤을 때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오늘은 조용한 모습이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상황들이겠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까지 5월 3일부터 공매도 평균 가격은 13만 3,252원이니까요. 13만 3천원대로 내려오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은 이번 주 여러분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공매도 세력들의 어떤 속임수 전략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기회다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접근을 해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날 선물 옵션 만기 쿼드러플 위칭되어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좀 꺾어내리는 상황들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쇼커버닝이 자기들도 또 해주면서 V자로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좀 더 느긋한 자세로 지켜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